이제 2차 방정식 좀 나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 허수 배웠는데 오늘 2차 방정식 배우고 요 내용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기말고사 때 잘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부터 볼 거고 필기는 나중에. 자, 요걸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2차 함수에서 그죠? fx가 요렇게 2차식으로 이루어진 거에서 여기다가 는 0을 붙여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양 형태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형태를 푸는 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0 대신에 여러분의 y나 fx를 붙여주시게 되면 얘는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문자에 대해서 한번 요걸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만약에 x제곱 빼기 4x 빼기 11은 0 이런 게 있다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4x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x제곱 빼기 11은 0을 여러분들이 푸는 거랑 똑같으면 얘를 이항한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루트를 씌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지. 맞습니까? 근데 얘는 좀 문제가 발생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더라도 요 새끼 때문에 루트를 함부로 못 씌워요. 그래가지고 얘를 루트를 씌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완전 제곱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수가 1일 때는 뒤에 있는 요 놈의 반의 제곱을 해주시면 바로 됐었죠. 그죠? 전개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암산으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얘가 전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없었던 4가 생기니까 이 4를 빼주게 되면은 위아래식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고, 이제는 루트를 씌울 수가 있죠.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액마 2는 뿔마 루트 15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항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x는 다음과 같은 수가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근이 두 개라는 얘기야. 2 플러스 루트 15도 근이고 2 빼기 루트 15도 근이라서 요 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해도 0을 만족한다는 뜻이고, 얘를 대입해도 0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은 요거 또는 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근을 절대 요거 이거 요거 아니고 요거 또는 요거예요. 알겠죠? 달라요. 5월입니다.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라는 컨셉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매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한 번만 고생해서 다음과 같은 문자로 놓고 한 번만 고생해서 A, B, C를 그냥 대입만 하게 되면 근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든 공식이 바로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괜찮아. 그냥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래도 이거 알면 편하니까 한 번 정도만 해봅시다.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일 때이기 때문에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0이 되면은 얘가 날아가면서 1차식이 되니까 이거 붙여줘야 되고,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A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자,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요 모양이 마치 사실상 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완벽하게 똑같죠? 자, 그러면 숫자는 넘기시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내가 박스 치는 이 핑크색이 오른쪽엔 어디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바로 여기에요. 맞습니까? 여기랑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 요 놈을 반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의 제곱. 시작.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요거 해보시면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 나오면서 없었던 이 새끼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얘를 솎아내줘야 되겠죠. 빼주세요. 없었던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위아래식이 동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박스 치는 이 초록색 얘가 어디니? 라고 묻는다라면 여기 좌측에서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게 스텝이 이렇게 매핑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얘를 이항을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요 놈이거든요. 숫자로 이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분의 c가 이렇게 되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시면 장땡인데 얘는 문자라 가지고 좀 더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분모가 다르면은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통분해 주시면은 얘는요 4a 제곱분의, 자 여기다도 4a를 곱하면 여기도 4a를 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b 제곱 빼기 4ac다 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루트를 씌울 수가 있다. 자,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x 플러스 2a분의 b 이코르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가 되는데, 이 4a 제곱이 2a 곱하기 2a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루트 밖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쏙가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숫자를 넘겨야 되겠죠. 지금 그 행위가 여기서 넘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는 분모가 같으니까 편하게 합쳐줄 수가 있겠다. 다음과 같이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우리가 고1 때도 배우는 근의 공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엔 이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당연히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a가 있죠, 여러분들. 보여요? a가 0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0이 되면 2 곱하기 0이 돼서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도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모 조건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는 있죠. 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해볼 거냐면요, 1번과 2번을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칠판을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저 1번 하는 거랑 2번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숫자를 하느냐 문자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박스 같은 거를 따라가시면서 내가 어디 상황에 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흰색 박스가, 이쪽에서는 요 흰색 박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기말고사 내용이니까 굳이 내가 안 가르쳐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되도록이면 칠판 보지 말고 자기 힘으로 쭉쭉쭉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힘으로 해보고 칠판 보시면서 내가 맞게 했나 확인하는 느낌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배운 것보다, 그저께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2인데. 오, 수민이 너 거기 갔다 왔어요? 그 유럽 갔다 왔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겨울.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얼마나 갔다 왔어? 2주? 3주? 네, 2주 정도. 2주 정도? 야, 2주면 조금 짧지 않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 그러면은 각각 한 3일씩 썼어요? 네, 스위스 하루만 있고. 스위스를 하루? 나라가 조그마니까?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한 일주일 정도 썼어? 2주. 그거 그냥 비행기는 얼마나 걸려요? 비행기 14시간. 14시간이요? 밤 비행기 자면서 가는 건가, 그러면? 아니, 저는 낮에 가서 계속 밝은 채로 갔어요. 조금 빡셌겠구나, 그거는. 그렇구나. 세계 중에 어디가 최고였어요? 저는 프랑스요. 프랑스? 야, 에펠탑 커요? 실제로 보니까? 밤에 약간 불 예쁘게 켜지 않아요? 그지. 밤에 이쁘다 하더라고, 낮에보다. 2주면 갔다 올만 하나? 2주? 나도 여친이랑 2주 갔다 올까? 거기를. 나중에. 재밌겠구나. 이게 나도 대학생 때 여행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이 유럽이라는 곳은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은요 꼭 나중에 여기 얘처럼 이제 기회돼서 가면 참 좋겠지만, 기회가 없는 친구들도 대학생 되면은 빚내서라도 가세요. 알겠죠?
나는 그게 맞다 생각이 들어. 거기는 못 가. 진짜 학생일 때밖에 못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수민이도 학생일 때 갔다 온 거고. 어른 돼서 가려면은 거기는 신혼여행으로도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음식은 입맛에 다 맞았어요? 네. 괜찮았어? 야, 이탈리아는 파스타랑 우리나라랑 확실히 달라요? 우리나라가 더 맛있어요? 아니, 거기 맛있어요. 거기 더 맛있어요? 그렇구나. 오케이. 콜로세움도 갔다 왔겠는데, 야, 재밌었겠다. 볼만하겠다. 겨울에 가면 추워요? 아니면 더워요? 스위스 무조건 더 추울 거고. 스위스만 춥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그랬구나. 10몇 도였던 것 같아요. 10몇 도? 야, 완전 좋네. 그럼 겨울에 갔을 때가? 한겨울이었어요? 12월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그럼 한겨울이네. 한겨울 갔을 때 10몇 도? 완전 좋네. 아, 2주 가려면은 난 예산 한 1,000만 원 돈은 잡아야 되겠다. 나. 2명이서 1,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거다 아마. 가족이면 한 1,500 잡아야 될 거고. 알겠지? 우리 나머지 애들은 대학생 되면은 이제 그 돈이야 갚으면 돼. 알겠죠? 대출 받아서. 어떤 거? 바닥이? 아, 그건가 보다. 너 그거 밟았지? 뭐지, 밖에 그 블루베리. 그 가로수에 떨어져 있는 그 블루베리 있어. 그거 밟으면 그거 댕겨. 괜찮아. 어차피 로봇이 다 치워요. 괜찮아요. 우리 학원은 로봇이 치우기 때문에 많이 흘려도 돼. 괜찮아요. 사람이 안 치워요. 우리 학원은 다 로봇이 치우니까 괜찮아. 다 로봇이 쓸고 닦는 것도 해. 이렇게 다 해줘. 자, 괜찮아. 너무 큰 덩어리만 말해서 강냉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큰 거 그거만 주워주면 돼요. 너무 큰 덩어리는 못 줍더라고 로봇이. 자,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고 꼭 알아야 돼요. 꼭.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만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알려준 적은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을 1년의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뽑아냈을 때, 그죠?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근이 결국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다른 한 근을 만약에 내가 알파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잡고, 따라왔니? 다른 하나의 근 베타를 내가 마이너스로 잡았어. 예를 들어서. 따라왔니? 자,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은 근을 알파, 베타 직접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알파, 베타, 즉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90%야. 그러니까 중딩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딩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래서 합과 곱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근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이 A, B, C 이 개수만으로 얘네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뭔 개소리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두 새끼를 더해 볼게요. 자,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자, 2A분의, 자, 여기 있는 덩어리와 여기 있는 루트 덩어리는 완전히 똑같은데 뒤에 부호만 다르죠. 더하시면 이 새끼 날라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B만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이 찍찍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근해 공식을 열심히 풀지 않더라도 A와 B의 개수, 즉 요 놈의 값과 요 놈의 값만 알고 있으면 합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잠 후딱 만들어 볼게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든 근해 공식도 쓰시게 되면은 요 두 근이 1과 4라는 걸 바로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두 개 더하면은 5죠. 그죠? 5인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근해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할 필요가 없이 요 앞에 있는 개수 두 개만 알면 그냥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마마니가 플러스 5 되겠죠. 결과가 똑같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말고사 할 때 알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많이 쓰세요. 알겠죠? 물론 서술형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알려줬어. 그럼 맘대로 써. 괜찮아. 근데 학교에서 안 알려줬으면은 이거 쓰시면은 좀 그래요. 알겠죠? 객관식에서만 쓰세요. 단위 알려줬나요, 학교에서? 아니, 안 알려줬을 거예요. 이거 쓰시면 약간 편법이긴 합니다. 중딩 과정에서는. 됐죠? 그래도 직접 더해보시면 바로 알 수는 있는 거죠.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세 끼를 한번 곱해볼 겁니다. 자, 두근의 곱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한번 우리 곱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는데 자 곱하기는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끼리 곱하시면은 2a가 두 개가 있으니까 4의 2제곱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자 여기는 그러면 봐봐 우리가 곱셈 공식 열심히 배웠던 합차 공식이 보여야 돼요. 자 여기 덩어리랑요 여기 덩어리랑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주시면 되겠죠. 앞에 거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인데 루트가 벗겨질 테니까 b제곱 빼기 4ac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제곱이 4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4ac가 되고 4가 약분, a도 하나 약분. 정리하면 a분의 c가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직접 여러분이 구할 필요가 없이 A와 C만 알면 곱 정도는 그냥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곱해보시면 요거의 경우는 4가 나오죠. 1 곱하기 4니까 여기도 보시면 A분의 C 1분의 4 결과가 같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과 곱 정도는 직접 구하지 않고 개수만으로 이렇게 날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여기 직접 한번 더 해보시고 곱하는 거 합차공식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차는 내가 아마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차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나 물 좀 먹고 좀 올게요. 목이 잠기네요. 되도록이면 칠판 보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해보세요. 어우, 근데 가래가 기가. 오늘 좀 목 상태 안 좋네. 자, 어쨌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수민이 제외하고 남은 3명한테는 여기까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자, 얘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바로 요거예요. 자, 두근의 차입니다. 차.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줄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합과 곱과 차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근데 차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키 차이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민이가 예를 들어서 키가 150 넘죠. 얘 크던데 167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크지 않나? 너 몇이지? 이 정도 아니야? 너 160을 쳐봐. 그럼 만약에 도일이가 난데 나는 키가 18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키 차이를 물어보게 되면 아무도 작은 거에서 큰 걸 안 빼요. 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마이너스 13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와 나의 차이다 얘기하는 거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80에서 167을 빼니까 13. 즉 차이는 우리가 디폴트로 양수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점수 차하면 예를 들어서 단위가 100점인데 내가 50점 맞았어. 그럼 마이너스 50이라 얘기하지 않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100 빼기 50, 50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알파가 더 클지 베타가 더 클지는 구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모를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을 붙입니다. 왜?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 모르니까. 됐어요? 자, 이거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얘는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직접 빼가지고도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배웠어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즉 얘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요. 실수는. 맞아요? 얘는 합을 제곱을 해서, 그죠? 추가로 뭘 빼주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탄생하고 여기서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엔 얘와 얘의 차이만큼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고 여기는 플러스 2 알파 베타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빼주게 되면 결과가 같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는요,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의 변형만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알고 있겠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a분의 c인 거 알 테니까 모두 다 숫자로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 놈의 제곱이 5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루트 5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만 가지고 날먹하시면 되겠으면서 차 공식은 우리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 적어주세요. 자, 알파 빼기 베타 는이라 돼 있죠?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가지고 마지막에 루트만 씌워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합니다. 오케이? 정리. 좋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써먹으셔야겠죠? 아마 중학교에서는 차 쓸 일은 없을 거고 합이랑 곱은 좀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저렇게 많이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고1수 알면은 진짜 너무 빨리 편하게 풀린 것들이 많아. 합, 곱 이용해서 차를 구한다. 합곱차 이렇게 머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다 되셨을 테니까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거는요, example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보시면은 자, x제곱 빼기 6x 빼기 7은 여기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의 공식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랑 7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더하시니까 6,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7.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여기저기 빼시면 되겠죠? 그럼 7에서 1을 더하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그냥 직접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대입한 게 아니고 그냥 개수만 가지고도 한번 구해보자. 자, 극렬하게 삽갈게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과 같아요. 맞아요. 자, 두근의 곱갑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면 a가 1이고 c가 마 7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결과가 같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도 가볼까요? 자, 차는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가 6인 거 알고 있죠? 6, 6은 36. 마 7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시면 36 더하기 28. 계산하시면 64. 맞아요. 뭐의 제곱이 64네? 근데 뭐가 양수니까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딱.
같은 거 확인됐죠? 이런 식으로 날먹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큰호 이해되니? 좋아요.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솔직히 이 정도는 중3 친구들도 좀만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거기는 해요. 맞아요? 새로운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완벽하게 중딩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판별식이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졸라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모르면 고등학교 내내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이제 판별식이 있는데, 자, 이 판별식은 중학교 문제 풀 때도 진짜 쓰면 되게 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잘 봐두도록 합시다. 판별식 가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판별식 갑니다. 자, 이거 판별식 아마 누구냐? 수민이는 이거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결과만 외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판별식이 일단 무엇이냐. 그러니까 뭘 판별한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아니, 디스크리미넌트다. 뭐지? 디스크리미넌트. 발음 디스크리미넌트인데 어쨌든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하다. 디스팅기시도 구분인데 디스크리미넌트도 구별하다는 뜻이거든. 차별하다. 디스크리미넌트 어떻게 쓰지? 영어 쓰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다. 디스크리미넌트.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자, 어쨌든 판별하는 건데, 자, 뭘 판별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근의 개수와 종류, 이 두 개를 판별해서 얘는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만도 아니고요, 근의 종류까지도 같이 판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의 종류는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거예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실수인 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실근, 즉 무리수까지는 봐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허수도 있거든요. 근데 허수인 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허수인 근은 우리는 허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어.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근의 개수는 그럼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은요 두 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개수가 존재할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식을 배우시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거나 한 개가 되거나 0개가 되거나, 요거는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조금 더 딥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A와 B와 C는요, 잘 들으세요. 얘는 항상 우리가 별말이 없으면 실수에서 쓰여요.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A, B, C, I가 들어가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루트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이해됐니? 그 말은 A, B, C가 모두 실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실수와, 잘 들어, 실수를, 두 개의 실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은 얘 또한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실수와 허수를 사칙 연산하시게 되면은 얘는 허수가 됩니다. 왜? 우리가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를 이렇게 놨을 때, 그지? 여러분들이 실수랑 허수를 사칙 연산하시게 되면 또 A 플러스 BI 형태로 뭔가 표현이 될 테니까 또 허수가 된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 여기 실수가 0이 되면 곱했을 때 0 되니까 실수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기는 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얘가 0이 아닐 때는 다 실수가 되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걸 아시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A, B, C가 모두 실수잖아요. 그러면 E도 실수거든요. 맞아? 그럼 A도 실수죠. 그러면 E라는 실수랑 A라는 실수를 곱했으니까 분모는 무조건 실수예요. 맞아요? 무조건 실수가 되겠죠? 자, 분자도 보시면 B가 실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봤자 마이너스 1 곱하기 B니까 또 실수 곱하기 실수거든요. 여기도 실수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뿔마 루트
자, B라는 실수를 2번 곱해가지고 4라는 실수랑 A라는 실수랑 C라는 실수 곱해서 빼도 어차피 이 새끼는 또 실수예요. 맞아요? 루트 안도 실수예요. 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얘를 하트 공식에 의해서 요렇게 디바이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실수 1분의 실수 2 뿔마 실수 1분의 루트 실수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랑 아래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는 또 여기서 사칙연산에 있는 요 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 또한 또 실수예요. 맞아요? 이 새끼 또 리얼 실수예요. 이 새끼도 실수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잘 보세요. 자, 얘는 실수인데 요 루트는 이 새끼도 실수가 맞거든요? 근데 루트까지 포함해서 이 새끼까지 실수가 될까는 몰라요. 왜냐면 이 실수 3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루트 안에는 음수가 되게 되면 저번에 배웠던 것이 얘는 허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허수를 실수로 나누니까 또 허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수 3 새끼가 좀 중요해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새끼가. 자, 보시면 이 새끼가 정체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가 실수 3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수 3, 즉 b제곱 빼기 4ac라는 친구가 이 새끼의 부호에 따라서 루트 실수 3, 즉 b제곱 빼기 4ac가 양수가 될지 아니면 실수가 될지 허수가 될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양수가 되면 루트 이 새끼니까 결국에는 얘는 실수가 되겠죠. 실수. 맞아요? 얘는 실수가 되겠고, 만약에 b제곱 빼기 4ac가 음수가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면은 루트 음수가 되니까 허수가 되겠죠? 얘는 허수가 돼요. 맞아요? 근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면은 뭔가 공교롭게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루트 0이 되니까 0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 만약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얘가 0이 아닌 뭔가 실수가 되잖아요. 그럼 실수 1분의 실수는 또 다른 실수인데 그럼 얘가 실수가 돼버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실수와 뒤에 있는 0이 아닌 실수를 뭔가 더하고 빼시게 되면은 당연히 근은 두 개가 다른 게 나올 거야. 왜냐면 얘가 근이잖아요. 근. 이게 근이야. 이게 근이에요. 근이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덩어리가 같은데 더하고 빼면은 분명히 다르겠죠. 다른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앞에 있는 덩어리를 만약에 얘를요 별딱지라는 실수로 보고 뒤에 있는 덩어리 내가 만약에 달딱지라고 본 게 되면은 두 개를 더하고 빼면 별 더하기 달과 별 빼기 달은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냐?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 만약에 음수가 됐어요. 자, 얘가 음수가 되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실수 3라는 이 새끼가 음수가 돼요. 그러면은 통째로 얘는 허수가 되겠죠. 그럼 실수와 허수를 나누게 되면 얘는 또 허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에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수와 뒤에 있는 허수를 더하고 빼고가 될 텐데 당연히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더하고 뺐으니까 더한 새끼랑 뺀 새끼는요 내가 얘기했죠. 허수는 크기와 부호로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등식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라는 건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수 더하기 허수랑 실수 빼기 허수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와 허수 덩어리를 더하고 뺐으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b제곱만 4ac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0이 돼요. 그 말은 실수원분의 0이니까 이 덩어리가 0이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 있는 실수 여기에 뿔마 0이 되는 건데 실수했다가 0을 더하든 실수했다가 0을 빼든 두 새끼는 똑같게 되겠죠? 결국 얘는 앞에 있는 이 실수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뭐냐? 얘는 똑같은 새끼를 두 개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실근을
두 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 똑같은 식은 두 개를 영어로 중근이라고 불러요. 이게 중복된 중이라서 얘를 중근이라고 불러요. 중근. 그래서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중복된 근 두 개는 오해하시면 안 돼. 근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 거예요. 왜? 똑같은 근을 두 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은 0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죠? x 빼기 1, x 빼기 1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1이 근이고 여기서도 1이 근이 되면서 두 새끼가 1이 동시에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도 근이고 1도 근이니까 1이 두 개가 돼서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근의 종류의 개수로 물어보시면 얘는 한 개가 맞아. 똑같은 근이니까. 근의 종류의 개수로 물어보면 얘는 두 개. 근의 종류의 개수로 말해도 얘도 두 개. 근의 종류의 개수로 말해도 얘는 한 개. 맞아요? 근데 근의 개수로 물어보면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종류랑 근의 개수는 다른 거예요. 종류는 같냐 틀리냐까지 생각해서 카운트하는 걸 종류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냥 근의 개수는 같든 말든 달든 상관없이 카운트하는 것을 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는 조금 그나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수와 실수를 사칙 연산했을 때 실수가 되고, 실수와 허수를 사칙 연산했을 때 허수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얘를 실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얘를 초등학교식으로 스플릿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앞에 덩어리는 무조건 실수, 뒷덩어리는 아래는 실수인 건 분명한데 위에 있는 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는 새끼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고, 얘가 양수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 되면 똑같은 새끼 두 개, 0보다 작으면 분명히 다른 두 허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숙제로 내셔야 됩니다. 얘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정리. 자, 요거 요렇게 하시고 나서 이따 한 번 더 정리 드릴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또 수학상의 꽃입니다. 이거는 미적분까지 쭉 가져가셔야 돼요. 거의 다 왔어. 이 앞에 실수가 0이 될 때는 곱했을 때 0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 다 허수가 되는 거야. 아주 특별한 새끼 하나 빼고는.
자, 왼쪽은 지울게요. 단지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할만하죠? 오케이.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판별식이 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예제 볼 건데, 매우 기본적인 예제지만 너무 중요해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자, 0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얘가 그러면은 어떠한 근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얘는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잘 봐봐.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판별식을 쓰지 말고, 일단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2분의 마3 뿔마 루트 5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안이 양수가 되니까 허수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실수죠? 그죠? 근데 더하기 빼기를 뭔가 같은 거를 해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근의 공식을 다 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요 알맹이만 봐도 그냥 어차피 근의 종류와 개수는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하자란 얘기야. 요거 해보시게 되면 얘가 5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구한 상태에서 허수와 실수에 영향을 주는 새끼는 이 새끼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쳐다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숫자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판별식만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건 여러분들 근의 공식 써보시면 x는 2분의 4 뿔마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 알맹이가 0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2, 4 뿔마 0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2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실제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엑마이, 엑마2가 되면서 여기 2, 여기 2 중복된 두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요것도 직접 이렇게 다 구할 필요가 없이 판별식인 요 놈만 따져도 0이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만 따져도 된다는 거 느낌이 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의 공식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근의 공식까지 필요가 없고 그냥 판별식만 따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판별식 한번 가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하시면은 4, 3, 12, 48. 요거는 0보다 작네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루트 안이 어차피 음수가 될 테니까 볼 필요도 없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됐니? 좋아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일단은 계산적으로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개념인데, 자, 잘 들어.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는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컸고, 얘는 0이 됐고, 얘는 0보다 작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얘를요,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수학 1등급 친구들 이런 눈이 보여야 돼요. 얘를 함수로 볼 수 있고요. 얘도 요걸 함수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얘도 요거를 함수로 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 함수와 0과 만나. 함수와 높이가 0. 함수와 높이가 0.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어. 얘는 그러면 fx는 0을 해석을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높이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x축이 반드시 이 새끼랑 만날 때 교점이 두 개에서 발생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얘랑이 서로 다르겠죠. 왼쪽 새끼가 작고 오른쪽 새끼가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될까를 물어보는 게 방정식의 근이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 두 개가 만나는데 그 두 점의 위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새끼는 반드시 작고 한 새끼는 반드시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이래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봐볼게요. 얘도 아래로 볼록한 새끼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두 근을 갖는데 두 새끼가 중복이 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x축과 그렸을 때 교점이 똑같은 데서 두 개가 일어나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지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2라는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맞아요. 근의 종류는 한 개지만 근의 개수는 두 개였죠.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렇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예요. 즉 x축이랑 뽀뽀할 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외우면 안 돼. 얘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야. 왜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뽀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쓰는 거 똑같아요. 왜? 3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뾰족하겠지. 여기 a가 3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x축이랑 실근을 가져야지 교점이 생기는 건데 실근이 아니고 허근 두 새끼만 갖잖아요. 그러면 얘는 교점이 없어야 돼요. x축이랑 교점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떠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학원에서 배우면요 순서가 바뀌어. 요게 되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이거 결과예요. 근을 안 갖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진짜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강사 중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새끼 아무도 없어요. 이게 수학에 이제 잘못된 개념이 잡힌 강사라면 이걸 이쪽으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병신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붕 뜨면 이거야. 뽀뽀하면 이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거야. 결과는 조금 맞아. 결과는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인과관계는 아니야. 얘가 되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에 얘는 중복된 근을 가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얘는 교점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니까 이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교점이 안 생기니까 이거지 이 그래프니까 이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 명확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이거를 근데 중3 때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잘 들어.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직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얘가 x축과 안 만나려면 어떻게 a가 돼야 될까?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버전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중딩들은 이거 어떻게 푸느냐? 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요 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중딩들은 이 꼭지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 꼭지점 찾을 수 있겠죠. 얘는 두 근의 합의 반띵을 하면 꼭지점이 나오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맞아요? 요거의 반띵이 축입니다. 이거 왜 이게 축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이해돼? 그 근이 이렇게 있으면 알파 베타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2차 함수니까. 그럼 얘랑 걔랑 평균이 요거니까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점. 여기 2를 대입하시게 되면 2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4 빼기 8 더하기 a니까 a 빼기 4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붕 뜨려면 이 a 빼기 4라는 새끼가 높이를 결정하는 건데 이 새끼가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이어야 해요. 양수. 그 말은 a 빼기 4가 양수니까 a가 4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중학교 방법이야. 아마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고딩들은요 이렇게 안 풀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쌤, x축이랑 안 맞나? 실근을 안 가져. 실근을 안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따라갑니다. b제곱 16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4a가 16보다 크다. a가 4보다 크다. 똑같이 나와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 풀이는 서술형에서 쓰시면 빵점 나와요. 요거는 객관식에서만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푸는 새끼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건 중요해. 개념적으로 중요하지.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재수생 고3들은 이렇게 푸는 애는 없고 다 이렇게 그냥 판별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팬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구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쓰는데 어떤 거는 한 10만큼의 힘을 쓰면 풀리는데 어떤 건 막 50만큼 줘야 돼. 그러면 10만큼 쓰는 걸로 쓰겠죠. 그죠? 그렇지만 50만큼 쓰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판별식만 따지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라도 그 새끼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를 모르는 방법으로 푸는 거는 꼭지점을 구해서 그때의 y-값이 x축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따져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x축이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만약 x축이랑 뽀뽀한다 라고 한다면은 꼭지점이 여기에 와줘야 되겠죠. 꼭지점이 여기 온다는 얘기 높이가 0인 거니까 이 높이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4가 되겠죠. 여기서도 판별식도 똑같아. 꼭지점이 뽀뽀하려면 는 0이 돼야 되겠죠. 여기를 등호로 바꿔주면 돼요. a가 3 똑같이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예제를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결과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정리.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면 D의 값이 Y의 값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D의 값이 Y 값이 아니고 D의 값이 Y 값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그지 두 개 만나냐가 차이는 주지만 D 값이랑 Y 값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얘랑 같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네 말대로 Y 값을 안 따지고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는 참이야. 그건 맞는데 판별식이랑 이 Y 값이랑 같다라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지. 그죠?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같다가 아니고 연관이 매우 많다. 그거는 맞겠네요. 같은 건 아닙니다. 요거는 진짜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존나 유용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기말고사 풀 때도 중3 거 날먹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요걸로 그냥 쭉쭉 우려 먹으시면 돼요. 정리. 오늘 새로 배운 게 판별식이랑 근각계수 이거 두 개예요. 오늘 좀 심오한 내용을 배웠어, 얘들아. 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워야 되는데. 족같죠? 그냥 이게 이제 외우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니. 그냥 얘들아 B제곱만 4C가 D야 이러고 이 새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는 0이면 뭐 중근이야. 이 결과만 외우게 하면은 뭐 1분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뭐 금방이지. 근데 수학 그딴 식으로 배우시면 안 돼야겠죠. 다 설명이 돼야 돼. 명심해요. 여러분들과 나의 차이는요. 수학 개념 차이밖에 없어요. 절대 물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니들보다 문제 좀 많이 풀긴 했겠지. 근데 그렇게 많이 풀지도 않았어, 문제를. 여러분들에 비해서. 니들이 이제 학교 가서 그 수상, 그러니까 고1 수학 막 선행하는 애들 좀 봐봐. 어깨 너머로 봐봐. 제가 외운 새끼들 개 많아요. 걔네들은 이미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야. 왜냐면 걔네들 모의고사 봐도 1등급이 안 나와. 그런 애들은. 왜냐면 생각한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지가 풀었던 것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풀었던 문제만 풀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외웠다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 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응? 예를 들어 수민이 같은 거 만약에 자사고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양심이 없어. 네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학교쌤이 가르쳐준 거 한 개도 안 나와.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냥 실력 있냐 없냐 물어보지. 근데 여기 만약에 니네들 일반고 가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처음 보는 거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는 처음 본 지문이 나오고, 수학은 처음 본 문제가 나오고, 영어도 처음 본 지문이 나와요. 뭐 사회랑 과학은 처음 본 뭐 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 본 걸 해결하려면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3 이제 반년 남았잖아. 수학은 딱 여기 정도 네가 학원에서 하는 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되고, 책만 읽으세요. 책만 읽는 게 제일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국어를 내가 일단 1등급 맞는다는 마인드로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국어를 계속 안 해도 국어가 1등급이 나와. 결국엔 대학 입시를 성공한 애들은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수학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 잘 가는 게 아니야. 근데 국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못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니들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막 내가 말하는 막 재미없는 막 그런 정보 전달서 막 비문학이라는 한 게 아니고 소설 같은 거 읽어요. 좀 약간 해리포터도 좋고 뭐라도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점점 읽는 것도 빨라지고 막 그러니까. 특히 막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들 있죠. 그런 거 읽어보시면 진짜 문해력이 금방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오면 헷갈리거든, 그 족보들이. 그런 조금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갈등이 많이 나오는 것들. 해리포터도 그런 편이죠. 그런 것들 읽으면 금방금방 늘어. 센스도 늘고. 꼭 입시에 나오는 책 같은 거 있죠. 막 청소년 권장도서 막 이딴 거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니네가 읽고 싶은 책 다 너보다 글 잘 쓴 사람이 쓴 거니까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국어 잘하는 거는 입시가 끝나도 쓸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니들이 이과나 공대 갈 거 아니면은 쓸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공대 가거나 나처럼 개발직을 하는 사람, 나도 개발직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수학 못하면은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어. 수학 잘하는 사람들 경우 연봉이 높으니까. 그럼 수학 잘하면요, 회사에서 연봉 거의 1억부터 시작해요. 이 수학 잘하는 새끼가 별로 없거든.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 여러분들 엔지니어라고 들어봤죠? 이게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엔지니어라고 하거든. 근데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어. 상급 엔지니어가 있고 하급 엔지니어가 있어요. 근데 하급 엔지니어가 99%야. 우리나라에 1%가 상급 엔지니어예요. 상급 엔지니어는 뭐냐면 가져다 쓰질 않아. 내가 다 만들 수가 있어. 왜? 모든 거 이론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급 엔지니어 뭐냐면 이미 똑똑한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던가 요즘 중국도 똑똑해. 거기서 미리, 여러분들 AI라고 들어봤나요? AI는 아니면 뭐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다 툴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가져다 써.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은 얘네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제 코딩쟁이라고 그래. 코딩쟁이들은 수학이랑 과학이 약하고 그냥 언어만 잘하는 애들 코딩쟁이라고. 얘네들은 연봉 올라가봤자 끼케야 5천이에요. 물론 5천도 작은 건 아니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다른 이제 뭐 문과 직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 안락한 삶을 살아도, 근데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사람들은 부르는 게 연봉이에요. 여러분들 그 수학 과학 잘해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만약에 취직을 하잖아요. 연봉이 3억부터 시작해요. 3억이면 얼마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네가 그 세금을 내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족 같아서 여러분 3억 벌면 세금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기준 하면은 거의 40%를 내요. 일하기 싫죠. 그죠? 그러면 그냥 툭하게 2억이라 잡아봐. 2억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2억을 여러분 12로 나누게 되면 대충 얼마예요? 한 천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죠? 천 얼마면은 뭐지? 제법 괜찮잖아. 그지? 제법 괜찮죠. 뭐야? 여러분들 삼성 가잖아요? 삼성 초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 좀 오르긴 했는데 선생님 때는요 10년 전만 삼성이 4천만이었어요. 그럼 실수령 이게 세금 다 떼잖아요? 월 300도 안 돼요. 그러면은 독립을 못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녀도 서울에서 월세 하나 못 구해. 월세 조금 괜찮은 거 그래도 관리비 좀 내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거 우습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두 끼 정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3만 원 정도 쓰는 것도 우스워요. 3 곱하기 30 해봐야 그것도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근데 아까 내가 월 수령이 300도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90만 원 남았거든. 그럼 10만 원 정도는 핸드폰비 내겠죠? 근데 이제 대중교통비 이런 것도 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데이트 못 해. 무슨 말이 알겠냐? 데이트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거 우습잖아. 거의. 물론 학생 기준 말고 어른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은 직장 갔자마자 무조건 캥거루 해야 돼요. 이 캥거루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종잣돈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일단 캥거루 해야 돼요. 알겠죠? 캥거루 뭐야? 엄마 아빠한테 붙는 거 저 살려주세요 이러고. 대신 이제 그래도 니들이 이제 양심 있으면은 생활비를 드리는 거지. 제가 한 달에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생활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받아주시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 달에 진짜 그 생계 유지비만 1인 가구 기준으로 200 정도가 깨져요. 선생님도 한 달에 250 정도 쓰거든. 그냥 생활비로만. 나도 독립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벌어도 거의 그 정도만 쓰이게 되면은 세금도 나 같은 경우 페이가 세면 세금도 한 30-40% 돼.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 이게 고액 연봉자가 세금 많이 내고 이것저것 혼자 살고 막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연봉 1억도 모으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도 빨리 모으려면 사실 캥거루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집이 멀어가지고 나 캥거루 못 하거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뭐 해볼까 하면, 자, 정리 다 됐죠? 자, 이제 켤레등 갈 건데, 자, 요것도 고등학교에서는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요거까지만 하고 딱 쉴게요. 미안해요. 오늘 좀 오늘 길긴 했어요. 오버타임 했는데. 자, 일단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자, 요러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 B, C의 개수가 아까 내가 얘는 허수가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실수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실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얘네가 모두 실수도 있고 얘네가 모두 유리수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유리수는 실수 안에 들어가니까. 맞니? 자, 그러면 자, 일단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이유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만약에 A, B, C가 실수래. 즉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싹 다 실수인 게 보장이 됐을 때 어떤 한 근이 P 플러스 QI 형태의 복소근을 갖게 되면, 허근을 갖게 되면 안 봐도 비교라는 거야. 베타는 P 빼기 QI를 근으로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걸 열심히 풀었는데 근이 2 플러스 3i래. 예를 들어서 그럼 자동으로 볼 필요도 없이 다른 근은 2 빼기 3i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자,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근데 만약에 실수 중에서도 조금 더 작은 범위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한 근이 다음과 같이 P 플러스 루트 Q 형태의 무리근을 갖게 되면 다른 근은 볼 필요도 없이 P 빼기 루트 Q를 근으로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유리수인데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다른 근은 계산할 필요 없이 2 빼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왜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그런 것인지 잘 보세요. 자, 안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요거 먼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얘 설명하는 거, 얘 설명하는 거 항상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잘 봐보세요. 자, ABC가 실수일 때 한 근에 P 플러스 QI를 가지면 다른 근은 왜 P 빼기 QI인지 보일 겁니다. 자, P 플러스 QI가 근이라는 얘기는 얘를 여러분들이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자, 씁니다. A에 P 플러스 QI. 맞아요. 제곱 플러스 B에 P 플러스 QI 더하기 C는 0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주면 귀찮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한번 모아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i가 없는 것들 AP이고 i가 없는 것들 E, A, P, Q, I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미안, 넌 아니고 i가 없는 것들 마이너스 AQ제곱 i가 없는 것들 BP i가 없는 것들 C
자, 이렇게 4개가 없네요. 나머지 i가 있는 거 얘랑 얘 2개 있네요. 그러면 E, A, P, Q 더하기 B, Q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깜깜하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제대로 모 더하기 모에 i가 붙은 게 0이 되려면 앞에도 0이 돼야 되고 뒤에도 0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요. 맞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정리하면 p 플러스 qi가 근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 조건과 이 조건은 반드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왜? 집어넣을 때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p 빼기 qi도 근이 되는지 보인다는 얘기는 자,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x 자리에 이제 p 플러스 qi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p 빼기 qi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자, 확인 갑니다. 시작. a에 p 제곱 빼기 2p qi 마이너스 q 제곱 플러스 bp 빼기 bq의 i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슝 i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자, i 있는 거 갑니다. 없는 거 ap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q 제곱. 없는 거 bp. 없는 거 c. 자, i가 있는 거 마이너스 2apqi. 그 다음에 없는 거 bq.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들어. 나 아까 좀 전에 p 플러스 qi가 근이 되면은 얘랑 0이 된다고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근데 잘 봐봐.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그럼 얘도 0이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또 보시면 얘랑 똑같죠? 왜?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도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얘도 0입니다. 자,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qi를 집어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했더니 그때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0이 나오는 거는 얘가 근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는 당연한 조건이야. 근데 p 빼기 qi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만약 0이 되면 얘도 근인 거고 0이 아니면 근이 아닌 거잖아요. 집어넣었더니 같은 조건이 나오게 되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니까 p 빼기 qi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유리수는요, 똑같이 p 플러스 루트 q 대입하고 p 빼기 루트 q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얘의 차이점은 단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를 마지막에 묶을 때 아까는 여기 i로 묶었잖아요. 얘는 허수가 아니고 무리수로 나눠야 되니까 루트 q만 이렇게 붙여주시고 유리수만 넣고 여기는 무리수만 있는 파트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 시작. 정리하세요. 자, 다 왔어요. 고생했어요. 요거 정리해주세요. 요거는 결과는 이미 내가 왼쪽에 적어놨으니까 증명하는 거 여기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거. 요거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게 끝입니다.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p 플러스 qi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된다. 그 말은 조건이 2개가 생기는데 그 두 조건이 p 빼기 qi를 집어넣었을 때는 같아서 결국은 0이 돼서 p 빼기 qi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 배우는 거라서 조금 그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절대 쉽다고 안 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또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요게 다예요. 정리 다 하시고 나서 55분부터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게요. 오늘의 개념은 여기까지. 개념은 여기.